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변화로 보이는데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후에 10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과 같이 갱신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 부처들과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고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신분증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신분 확인용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등 국가신분증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꼭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등 국가신분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동영상 시청하시고 바뀌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명 표기의 표준화입니다.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는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서로 달라서 성명이 긴 사람의 경우에는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습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로마자 성명의 경우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은 37자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에는 20자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성명이 다 기재되지 못할 때는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인 A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후에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13자가 모두 다 기재되어 있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앞의 10자만 기재되어서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날짜 표기의 표준화입니다.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 월, 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합니다. 세 번째,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입니다. 행정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제출받는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추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지만 일부 신분증의 경우는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다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두 가지 신분증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10년마다 갱신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증이 너무 오래되어서 글자, 사진의 확인이 어려워져 본인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유효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입니다.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합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서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방법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은행에서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 발급할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시에 인증을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 신고 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변경되는 주민등록증 등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변경 내용 숙지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